네, 안녕하십니까.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 정은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7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은 크게 6가지로 정리를 했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 모집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2027학년도 권역별 모집 시기별 학생부 종합전형 모집 인원을 보시면 2026학년도와 비교했을 때 이 비율이 줄어들거나 유지된 것처럼 보이지만 2026년 대비 수시 모집에서 558명이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류형과 면접형을 분할 선발하는 대학이 전년 대비 증가했는데요. 동일 대학 내에서 서류형과 면접형을 모두 운영하는 대학이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주요 대학들이 분포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때 서류형은 학교생활기록부 등 제출 서류 100으로 선발하는 전형, 면접형은 1단계에서 일정 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 점수를 합산해서 최종 선발하는 전형을 말합니다. 네, 좀 상세히 보겠습니다. 2027학년도 서류형과 면접형을 운영하는 대학들의 전형 방법을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동일 대학 내에서 비교를 해보자면 서류형과 면접형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면접 유무뿐만 아니라 서류평가 역량과 반영 비율입니다. 보시면 일반적으로 서류형이 면접형에 비해서 학업 역량 평가 비중이 높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서류형의 입결이 면접형에 비해서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면접형은 1단계 통과 가능성도 있고 면접으로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학교 간 비교를 좀 해보자면요. 서류형의 경우는 전형 방법성에 큰 차이가 없죠. 하지만 면접형의 경우에는 1단계 통과 배수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한양대학교의 경우 면접형에서 무려 7배수를 1단계 선발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합격 후 빠져나가는 비율, 즉 충원율이 높은 전형일 것이라고 예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면접 비율도 비교할 수가 있는데요. 30%가 가장 많지만 서울시립대 학생부 종합전형 1 같은 경우에는 면접 비율이 무려 50%나 돼서 그만큼 면접으로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도 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모집 인원을 통한 전형 규모나 1단계 통과 비율, 면접 비율, 수능 최저학력 유무, 서류평가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셔서 본인에게 맞는 전형을 탐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일부 대학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인데요. 주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최저를 많이 적용하지만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종합 전형에서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시는 바처럼 주요 대학이나 교대 그리고 간호학과에서 수능 최저를 설정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려대 학업우수형이 4.8로 가장 강하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표를 통해서 조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치한약수 계열도 따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상당히 높죠. 이 중에서 4, 5를 보시면 고려대, 이화여대, 연세대 미래, 중앙대 의대의 경우에는 가장 강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입니다. 전공 자율선택제 도입으로 평가 요소를 이원화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는데요. 먼저 전공 자율선택제 개념부터 보시겠습니다. 학생이 전공을 정하지 않고 대학 입학 후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제도인데요. 언론에서는 자유전공이나 무전공 등으로 보도를 하는데 거의 같은 말이고요. 교육부에서는 전공 자율선택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유형 1은 대학 내 모든 전공을 자율선택하는 것으로 전공 선택권을 100% 보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형 1이나 2 모두 보건의료나 사범계열 같은 특수목적학과는 선택 불가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유형 2는 계열 또는 단과대 내 전공 자율선택으로 100% 선택권 보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과 정원의 150% 이상 범위 내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성적이라거나 선행 강의 수강 여부 등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수시 모집 요강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또 수시 모집 요강에는 입학 후에 선택할 수 있는 학과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전공 자율선택제 서류평가 요소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진로 역량이라고 해서 전공 관련 이런 평가 기준을 앞에서 보셨을 텐데요.
전공 자율 선택제에는 그런 평가 기준을 적용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건국대학교의 경우에는 성장 역량이라고 적용하고 있고요. 경희대학교의 경우에는 자기주도 역량이라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부 요소를 보시면 눈에 띄는 말이 자기주도성, 다양성인데요. 기초 교과 학업 역량이 좀 탄탄하면서 학교의 다양한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학생이라면 지원을 좀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공 자율선택제 얘기가 나온 김에 주요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유형 1을 모집하는 예시를 한번 모아서 보겠는데요. 지금 최상위권 대학들에서도 전공 자율선택제 유형 1 모집을 하고 있죠. 쭉 보시면 인원수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굉장히 눈에 띄는 게 성균관대, 성균인재 자유전공 계열로 70명이라는 압도적인 인원수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년도까지는 성균인재로만 무려 120명을 모집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굉장히 다른 대학 대비 높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수능 최저도 없고 1단계 통과 가능성과 면접까지 있기 때문에 올해도 여전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보시면 1단계 통과 배수가 전년도까지 5배수였는데 올해는 7배수로 늘었습니다. 이거는 역시 충원율, 합격 후 빠져나가는 비율이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좀 달라진 점은 크게는 전년 대비는 없고요. 다른 대학들은 유형 1 이렇게 통합 선발을 하는데 한양대의 경우에는 자연과 인문으로 분리해서 선발하고 있다는 것도 눈여겨보실 만한 점입니다. 또 다른 대학들도 예시를 들어봤는데요. 사실 서울권에서 유형 1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모집하는 대학이 거의 없어서 지금 보시는 바가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굉장히 눈에 띄는 대학이 있는데요. 바로 건국대 KU 자유전공학부, KU 자기추천으로 무려 183명을 한 번에 선발하고 있습니다. 역시 수능 최저가 없고 1단계 통과 가능성, 그리고 면접으로 지집을 가능성 있기 때문에 경쟁률 다른 대학 대비 압도적으로 높고요. 183명 모집에 32대 1이면 몇 명이나 지원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올해도 여전히 높은 경쟁률을 보일 것 같습니다. 사실 최상위권 대학을 지원하시면서는 성균관대 자유전공 계열도 하나 안정적으로 걸어두거나 아니면 중앙대 경희대 지원하시면서 성균관대 상향 지원 반드시 하는 경향 이렇게 보일 수 있겠죠. 건국대 마찬가지입니다. 중앙대 경희대 지원하시면서 건국대학교에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나 걸어두시거나 서울 중하위권 대학 지원을 하시면서 건국대 인원수를 보고 상향 지원을 꼭 한 장씩 하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여전히 올해도 높은 경쟁률 보일 거라고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본 한양대나 지금 보시는 홍익대 같은 경우는 분명히 유형 1임에도 불구하고 인문과 자연으로 분리 선발하고 있는데요. 인문 예능으로 입학하더라도 추후에 자연계열 학과 선택 가능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인문계열 학생들이 유형 1 지원하면서 자연계열의 좀 상위권 학생들하고 경쟁하기가 좀 신경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분리 선발하는 전형에 주의를 기울여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학생부 간소화로 학교생활 충실도 기반 평가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인데요. 앞선 강의에서도 보셨지만 학교생활기록부 대입 반영 항목,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이후로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미기재는 학생부에서 삭제된 내용이고요. 미반영은 학생부에 기록은 하지만 대학에는 제공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 요소는 많이 차단되고 교과학습 발달 사항, 창의적 체험 활동,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렇게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그래서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과 창의적 체험 활동의 특기 사항 등이 굉장히 중요성을 띠고 있죠. 저는 여기에 좀 더해가지고 학교 생활의 충실도를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항목으로 계열별 이수 권장 과목의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면으로 주도적인 선택을 보였는지,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 성취도는 어땠는지, 활동은 어떻게 했는지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특별한 권장 과목 제시하지 않지만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권장 과목을 제시하는 대학이 많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대학교 전공연계 교과 이수 과목의 일부 예시입니다. 여기서 핵심 권장은 필수적으로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이고
권장은 일반적으로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인데요. 실제 지원자들은 핵심뿐만 아니라 권장 과목까지 모두 이수하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종합전형평가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을지 정성평가 사례를 보겠는데요. 2027 동국대학교 학생부 위주 전형 가이드북에서 발췌했습니다. 화공생물공학과의 전공 관련 교과 영역은 수학,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한 지원자의 수학과학 선택 과목 이수 내역입니다. 설명을 보시면 이 학생 2학년 때 보니까 물리, 화학, 생명과학 원과목 모두 이수했고요. 3학년 때는 물리학 2와 화학 2까지 이수해서 공학적 기초 소양을 충실히 갖추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여기 수학도 잠깐 보시면 확통, 미적, 기하 모두 이수했고요. 고급 수학까지 이수한 걸로 봐서 수학적 역량이 있다고 역시 평가될 수가 있겠죠. 의료인공지능공학과의 전공 관련 교과 영역은 수학과 물리학입니다. 의료 이런 명칭과는 다르게 공학 모집 단위이기 때문에 수학과 물리가 중요한데요. 이 학생 2학년 확률과 통계, 3학년 기하나 인공지능 수학 이런 전공 연계 과목 선택할 수 있었지만 선택하지 않고 심화수학 1을 선택했고요. 과학에서도 물리학을 전혀 이수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합격으로 좀 이어지기가 어렵겠죠. 자, 마지막 특징입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각 반영 방식별로 대학들을 모두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점 방식인 정량평가, 서류평가에서 정성평가하는 경우,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 처리하는 경우 여러 방식을 혼합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교대의 경우에는 지원 자격부터 제한하는 경우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반영 방식이나 감점 점수 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므로 수시 모집 요강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7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특징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주요 대학 학생부 종합전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